주차는 삼가합니다. 또 눈길에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교차로나 건널목, 커브길에서는 특히 속도를 줄여 운행합니다. 겨울철 한파와 대설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배구 V리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남자부 명가 부활을 노리는 삼성화재가 OK금융그룹을 상대로 6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새해 첫 승 가능할까요? 경기는 역시 진행 중입니다. 3세트 현재 세트스코어 한 세트씩 주고받았고요. 3세트 19대 13으로 OK금융그룹이 앞서 있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경기도 보죠. GS칼텍스 대 페퍼저축은행의 경기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경기는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GS칼텍스가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한국 축구가 오늘 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늘 밤 11시 40분 아시안컵 사전 전지훈련지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출국합니다. 출국에 앞서 선수단은 아시안컵 출정식을 겸한 2023 대한축구협회 시상식에 참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민재는 남자부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손흥민, 황희찬 등 해외 무대에서 활약 중인 주축 선수들은 아부다비 훈련 캠프로 바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홍콩이 축구대표팀 대결에서 29년 만에 중국을 눌렀습니다. 반면 선수, 코칭 스태프 포함해 3명이 퇴장당하는 졸전을 펼친 중국은 2023 아시안축구연맹 아시안컵 전망이 어두워졌는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친선전에서 푼푸이 힌의 멀티골을 앞세워 중국을 2대1로 제압했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을 앞두고 모의고사 격으로 열린 평가전인 만큼 양측은 경기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 성남FC가 지난 시즌 강원FC에서 활약한 스트라이커 이정협을 영입했습니다. 성남의 이기영 감독은 베테랑이면서 적극적인 선수라 공격에 활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 선수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님 박재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은 혹시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 갖고 있는 새해 다짐이나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부터 KBS에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자주. 알겠습니다. 너무 동의합니다. 저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형편이 나아지면 그러면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조현일 위원은 혹시 뭐 없으세요? 저는 그냥 뭐 발전도 기대하지 않고 퇴보도 없이 그냥 현상 유지로 잡겠습니다. KBS의 바람점인가요? 그냥 제 자신에게요. 네. 기성세대 같은 말씀을 그렇게. 아무튼 세 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새해 첫 주간 농구입니다. 오늘도 KBL 경기 상황부터 짚어봐야겠죠. 조현일 위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두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창원 LG와 정관장의 맞대결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자, 현재 4쿼터가 막 시작했습니다. LG가 68대 59로 이기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 소노와 원주 DB의 경기는 현재까지 의외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4쿼터 초반인데 원주 DB가 홈 경기입니다만 고양 소노가 현재 77대 72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3쿼터까지 거의 10점 차까지 나는 걸 확인하고 들어왔었거든요. 네. 고양수는 분전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최근 경기에서 계속 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마침 오누아쿠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 씻어버리기라도 하시 초반에 외곽 슛이 굉장히 잘 터지면서 그동안에 약간 좀 아쉬웠던 점을 털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한 예상으로는 DB가 손호를 만나서 좀 손쉬운 승리를 그렇죠. 거두지 않을까 네. 하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 대결에서 굉장했어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와 3라운드까지 3경기 평균 득점이 무려 100.3점이었고요. 네. 그리고 원주 DB는 이 고양 소노를 만나서 무려 6명의 선수가 두 자리 득점 올렸습니다. 로슨, 강상재, 김종규, 그리고 방이둥, 이선 알바노, 또 벤치 멤버인 최종욱 선수까지 두 자리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도 승패는 어느 정도 좀 쉽게 예상이 되고 과연 DB가 또 100점을 넘길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소노가 또 달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에 잡힌 팬들의 표정이 대노했습니다. 지금. 네. 또 DB 홈구장이기 때문에 충노도 아니고 소노도 아니고 대노입니다, 진짜. 네. 그렇군요. 예상외로 저희 부진했죠. 청취자 네. 여러분들께서 참 네.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시면 저는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청취자분한테 감사해야죠. 당초부터 지금 이렇게 진보도 퇴보도 없이 이대로만 있어라.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이제 오늘 손호가 승리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현재 손호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부상자가 많죠. 하지만 뭐 이정현 선수가 좀 어깨 부상으로 빠진 상태고 네. 또 전성현 선수 같은 경우는 허리 부상이 심각한데 시즌 아웃을 결정했어요. 더 이상 뛰는 것 자체가 이 선수에게 아이고.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김승희 감독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즌 아웃을 발표했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원투펀치 없이 오누아크 혼자 힘으로 좀 DB를 꺾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김지우 선수가 또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지난 31일 LG전에서 3.5개와 함께 17득점을 기록했는데 워낙 또 외곽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정현, 전성현의 공백을 좀 어떻게 메워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은 뭐 기록을 살짝 봤는데 외인이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오누아코 선수가 이미 뭐 더블 더블을 달성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호빈 선수 사실 이정현 선수와 전성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한호빈 선수 역할이 중요한데 벌써 어시스트 10개거든요. 네. 네, 말씀대로 외국인 선수의 오누아쿠와 또 한호빈 선수의 투맨 게임이 살아나면서 현재 DB를 거의 뭐 물리치기 지금 직전까지 놓여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4쿼터가 진행 중이고 또 상대는 방심할 수 없는 선두 DB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켜봐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80대 72 8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정관장은 7연패에 빠진 상황이어서 오늘 LG와의 경기가 중요해 보였는데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현재 뭐 시작부터 그냥 끌려다녔었죠. 중간에 뭐 리드를 잡은 적도 있었지만 전반 막판에 또 연달아 실점을 하면서 또 굉장히 경기를 어렵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뭐 94-75로 끝나기 직전인 것 같은데요. 정관장 같은 경우 사실 12월 31일 DB전에서 굉장히 마지막까지 투혼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팬들이 좀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관장이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그 주축 선수가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래도 선전하고 있다. 역시 챔피언은 챔피언이구나. 다르다. 네, 관록은 네.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현재는 7연패예요. 그렇죠. 일단 오세근 선수와 문성원 선수가 떠난 빈자리가 좀 드러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또 오마리 스펠만 선수가 뭐 사실 부실한 몸 관리 때문에 또 팀이 한창 집중할 때 오히려 해방꾼 역할을 했거든요. 네.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조직력 난조로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데릴 먼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렌즈 아반도가 아주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일손 자체가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결국 정관장도 이 로스터의 한계를 좀 아쉽게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LG도 역시 최근에 좀 기세가 꺾인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걱정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5경기 2승 3패가 뭐 그렇게 부진한 건 아닙니다. 네. NBA만 봐도 뭐 LA 레이커스처럼 이제 몰락하고 있는 그런 뭐 1승 5패 뭐 네.
인시즌 토너먼트 이후에 3승 8패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LG 세이커스를 좋아하신다. 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 다리 푹쭉 벗고 좀 주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아무 걱정해도 되는지 순위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박재민 의원이 순위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경기를 펼치고 있는 원주 DB가 뭐 압도적으로 1위 계속해서 1위 자리 수성하고 있습니다. 23승 5패로 KBL 리그 순위표를 이끌고 있고요. 제가 우승팀으로 점찍었던 서울 SK가 이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8승 8패. 3위는 수원 KT가 반경기 차로 바짝 뒤쫓고 있고요. 창원 LG 역시 공동 3위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부산 KCC가 5위, 울산 현대모비스가 6위, 7연패에 늪에 빠져있는 안양 정관장이 현재 7위에 있고요. 고양 손호가 8위. 오늘 1승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승 거두게 되면 정관장하고 이제 승률이 동률이 됩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서울 삼성은 여전히 순위 변동 없이 9위와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여전히 DB가 많이 앞서고 있고 그리고 6위까지의 윤곽은 대충 이제 나왔죠. 이제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승차가 현대모비스와 정관장의 3경기 반. 만약에 오늘 정관장이 진다면 이제 4경기고 소노가 현재까지 잘해주고 있지만 또 사실 올 시즌 향후 전망이 어두운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국가스공사도 현대모비스와의 이 농구 영신에서 상당히 또 아쉽게 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농구 팬들이 6강 윤곽이 벌써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네. 상위 6개 팀과 하위 4개 팀의 차이가 좀 극명하게 존재하는 편입니다. 현대 팬들이 이제 현대모비스를 약간 둥둥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5위와도 좀 승차가 벌어지고 있고 또 7위권과도 좀 승차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현대모비스를 기점으로 좀 위아래로 갈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6강이 좀 더 경기 좀 치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치열한 거는 선두권 2, 3위 싸움이에요. 그렇죠. 네, 네. 뭐 SK가 현재 8연승이고 네. KT도 KCC와 2연전을 잡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창원 LG도 뭐 잠깐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또 20승까지 지금 단 2승만 남겨두고 있는데 2위부터 3위까지의 대결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네, 3개 팀이 현재 반경기 차이로 아주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직 이제 시즌 중반부를 막 반환점을 돌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뭐 경기가 많이 남아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지켜봐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는 건 맞고 다만 이런 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여쭤보는 건데 여기서 순위가 많이 바뀔 뭐 가능성, 포텐셜을 갖고 있는 팀이 혹시 있을까요? 순위가 바뀌. 네. 저는 KCC가 네, 그래도 이제 반등을 할 후반기에 4연승 한번, 3연승 한번, 2연승 한번 해가지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계속 순발이 맞아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뭐 KCC가 너무 식상하다면 또 다른 팀 더 추천하고 싶다면 사이클링 히트도 아니고 4연승, 4연승, 2연승. 사이클링 히트 뭔지 모르실 것 방금 같은데. 표정이 기가 막히다. 최하위 팀 삼성인데 네. 김용훈 감독 땡이 좀 지휘봉을 잡은 이후 삼성의 농구가 품질이 달라졌습니다. 그런가요? 굉장히 좀 클러치 타임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네. 약간 끈기가 있는 팀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뭐 이번 시즌 당장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그래도 7, 8, 9, 12 팀들을 좀 긴장시킬 만한 하위권을 긴장시킬 만한 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DB가 네. 추격을 좀 허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추격하는 팀들이 지금 4경기 이상이지만 3팀이나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저는 아직도 가치권에 있다고 보고 원주 DB가 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1위 대결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예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슬 이제 신인왕 경쟁도 주목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 뭐 빅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1순위로 뽑혔던 문정현 선수는 좀 부진합니다. 그렇죠. 25경기 평균 3.1득점, 리바운드 2.8개, 야투가 37%. 최근 들어 3점이 좀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 1순위다운 활약은 아니고요. 현대모비스에 뛰고 있는 박무빈 선수와 창원 LG에서 뛰고 있는 유기상 선수 2파전인데 박무빈 선수 농구 영신 보고 진짜 팬들 많아졌을 거예요. 네. 1대1로 가볍게 뭐 외국인 선수를 제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국가대표의 뭐 클래스죠. 이미 뭐 자리를 잡았죠. 이미 낙점을 한 상태고 평균 11.2득점 그리고 주전으로 뛰면서 현재 모비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지금은 좀 많이 이르긴 합니다만 MVP 후보들도 추려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는 만약에 DB가 이대로 선두를 달린다면은 일단 강상재 선수가 가장 유력한 MVP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올 시즌에 뭐 거의 모든 면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뭐 3점 슛 대부분 면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좀 DB를 잘 이끌고 있거든요. 네. 우선에 현재까지는 강상재 선수가 가장 유력한데 만약에 KT나 LG 쪽에서 올라온다면은 또 MVP 경합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여자 프로농구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전히 2파전 양상이네요. 그 먼저 순위표를 짚어주시죠. 네, 일단 KB스타스가 지난 크리스마스 맞대결에서 우리은행을 꺾으면서 지금 단독 선두 자리를 찾았습니다. 네. 15승 2패를 달리고 있고요. 우리은행은 14승 2패입니다. 삼성생명이 이제 8승 8패로 동률 8승 8패 5할로 3위를 달리고 있고 이 하나원큐가 지난주 삼성생명과의 맞대결 두 번을 모두 치면서 6승 10패로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BNK성과 신한은행이 5, 6위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박지수 선수가 이번 시즌 라운드 MVP를 모두 챙겨갈 기세예요. 3라운드까지 모두 박지수 선수죠? 이거 새로운 뭐 기록을 좀 쓰고 있는 거죠. 네. 네, 3라운드까지 지금 박지수 선수가 MVP를 다 받았는데 연홍 최초입니다. 네, 3연속 라운드 MVP. 네, 결국에는 이제 시즌을 그 소위 뭐 집어삼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KBL 확대에도 3연속 MVP가 있었나요? 없었죠. 네. 이게 정말 대단한 기록이네요. 그래서 그야말로 뭐 여자 농구를 지배하고 있는 네. 박지수 선수라 볼 수 있죠. 사실 박지수 선수도 많이 좀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기 있었죠. 때문에 네. 오히려 진짜 그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왔고 사실 지금까지도 아직 뭐 가끔은 이제 힘들어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트에 서서 굉장히 강인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올 시즌만큼은 박지수가 거의 리그를 호령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KB스타스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약간 좀 흥미가 떨어진다 뭐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WKBL도 뭐 아시아 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조만간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항마가 없는 걸까요? 지금으로서는 지금은 없다고 없죠. 봐야죠. 네. 왜냐하면 박지수 선수가 뭐 단순히 키만 큰 게 아니라 슈터치도 좋고 네. 머리도 좋고 잘 달리고 또. 잘 달리고 시야도 넓기 때문에 네. 그 키에 그 정도의 이 소프트웨어를 지닌 선수는 지금 없고 손대범 위원의 말씀대로 아시아 쿼터나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박지수 천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너무 잘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빨리 팬심에서는 대항마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와서 네. 예, 경쟁 구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어서 미국 프로농구 NBA 새 경기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NBA 소식도 살펴보죠. NBA도 우리나라처럼 농구 영신 같은 매치업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농구 용신은 뭐 KBL 고유의 상품이고 그렇죠. NBA는 대신에 이제 크리스마스 매치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동안 뭐 밀렸던 일정들을 바쁘게 계속 소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NBA와 함께 즐거운 연말 보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많은 경기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주요 경기 결과들을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총 8경기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는 뉴욕과 미네소타가 만났는데 트레이드를 단행한 뉴욕이 서부 1위 미네소타를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토 역시도 뉴욕과 트레이드를 단행했던 팀인데 첫 경기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접전 끝에 124대 121로 승리를 했고요. 디트로이트가 28연패 늪에서 탈출했지만 휴스턴을 상대로 113대 136으로 졌고요. 인디애나 미러키 최근 들어서 두 팀이 엄청나게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박재민 위원의 인디애나가 미러키를 122대 113 이것도 원정에서 이겼습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오늘 8경기가 있었는데 7경기가 홈팀이 이겼습니다. 딱 한 팀만 원정에서 이겼는데 그게 인디애나입니다. 이야. 맞습니다. 다음 경기요. 국내 중계됐던 경기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고요. 덴버 샬럿 경기는 덴버가 111대 93으로 승리했고 피닉스와 포틀랜드는 피닉스의 109대 88 승리였습니다. 유타와 댈러스, 유타가 홈에서만큼은 5할 승률 이상인데 카이리 어빙이 돌아온 댈러스를 무려 37점 차로 이겼고요. 와. LA 클리퍼스 마이애미 경기, 클리퍼스도 오늘 카와이 레너드가 복귀했습니다. 네. 홈에서 121대 104로 지미 버틀러가 빠진 마이애미를 대파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한 경기씩 살펴볼까 하는데요. 뉴욕이 1위 미네소타를 이겼어요. 네, 상당히 좀 기대를 모았던 경기였는데 미네소타와의 홈 경기에서 112대 10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은 뭐 줄리어스 랜드의 날이었어요. 39득점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이 미네소타의 높은 또 골밑을 잘 넘어섰고요. 또 새 식구 역시 오지 아누노비 역시 활약해줬습니다. 네. 자, 메이저리그 스타 이것도 다른 소식인데 메이저리그 스타 알렉스 A 로드리게스. 네. 미네소타의 구단주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후에 이제 루디 고베어 트레이드도 나오기도 했었고 또 미네소타를 대표하는 스타인 앤서니 에드워즈가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아느냐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미국에서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또 친하게 지낸 사이긴 합니다만 아예 그냥 구단주로 나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사업 파트너인 마크 로리가 NBA 미네소타 팀버wolves와 또 WNBA 미네소타 링스의 지분을 더욱더 확대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케빈 가넷이 미네소타 구단과 현재 사이가 좀 안 좋거든요. 네. 그전 구단주와 관계가 안 좋아서 케빈 가넷의 영구 결번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구단주가 된다면 또 케빈 가넷의 21번이 영구 결번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뭐 여러모로 현재까지 팀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울브스 팬들 입장에서는 뭐 반색할 만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구단주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뭐 대부분 흑인 스포츠 스타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꿈이자 명예죠. 그렇죠. 명예라는 것도 네, 있고 사실 도시를 또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또 굉장히 많은 또 명예도 누릴 수가 있고 또 흑인들을 위한 고용 창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누리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뭐 플렉스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플렉스를 하는 이제 단계가 있는데 사실은 뭐 어렸을 때는 뭐 자전거, 이제 뭐 노트북 이렇게 가다가 이제 뭐 핸드폰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자동차, 귀금속. 근데 그 끝은 이 커뮤니티에서의 끝은 결국 스포츠 구단주입니다. 네, 이게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수익률이 좋아요. 구단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마크 큐번 구단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마어마한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고 결국 구단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수익률을 노리는 부분도 있죠. 마이클 조단도 뭐 운영을 못했다 하지만 팔 때는 또 몇 배 이상의 또 차익을 더 많이 남겼고 벌었죠. 네. 르브론 제임스 역시나 꿈이 또 구단주라고 합니다. 거기서 또 벌었다고요? 네. 그렇게 운영을 못했는데 돈은 벌어갔어요. 사실 뭐 저희도 뭐 힘만 있으면 저희 뭐 세 명도 사고 싶죠. 그렇죠. 뭐 어디 공동 구매라도 한번 나눠주세요.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공동 구매라도 한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분이 주목하셨던 경기 어떤 경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LA 클리퍼스 경기도 좀 주목을 해볼 만했는데요. 역시나 마침내 오랜만에 또 카와이 레너드가 복귀를 했습니다. 12월 21일 이후 첫 경기를 치렀는데 역시나 24득점으로 활약해주면서 폴 조지와 함께 마이애미 히트를 꺾고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다른 의미로 주목을 받았던 팀이 있었는데 디트로이트 드디어 연패를 연말에 끊었는데 연승까지는 무리였나 봐요. 그렇습니다. 디트로이트가 토론토 랩터스 129대 127로 이겼고 이 경기 끝나고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정말 털썩 주저하는 장면이 또 팬들의 마음을 미어지게 만들었는데 한 경기 만에 또 디트로이트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쌍둥이 형제 아멘 탐슨과 또 어사르 탐슨의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는데 사실 그 쌍둥이 형제의 대결이라는 이슈를 제외하면 뭐 경기 자체는 휴스턴의 압도적인 우위였고요. 휴스턴도 오늘 딜런 브룩스라는 아주 훌륭한 수비수가 빠졌지만 뭐 디트로이트를 20석점 차이로 꺾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팀 순위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먼저 동부부터 살펴볼까요? 박재민 의원? 네, 보스턴이 리그 전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1위에 올라가 있고요. 2위 미러키가 오늘 인디애나에게 불이익을 당했지만은 아직 2위를 수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엘 엠비드가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필라델피아가 3위, 올랜도가 4위, 마이애미가 5위고요. 인디애나가 인시즌 토너먼트에서 준우승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위에 올라가 있고요. 줄리어스 랜들이 최근 들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뉴욕이 7위, 클리블랜드가 8위에 있습니다. 뉴욕과 더불어서 또 뭐 같은 동네 친구죠. 브루클린이 9위에 있고요. 시카고가 10위, 애틀랜타, 토론토, 샬럿, 워싱턴, 디트로이트는 또 이제 플레이오프를 가기 위한 마지막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디트로이트, 워싱턴, 샬럿까지는 플레이오프의 가능성 거의 이미 시즌 뭐 중반도 아직 채 오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많이 낮아 보이는 현재의 순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위권을 보면은 보스턴, 미러키, 필라델피아 3-8-4이긴 한데 보스턴이 조금 앞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스턴은 일단 지금 홈에서 15전 전승이에요. 홈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있고 너무 잘해요. 진짜. 부상 공백도 크지 않습니다. 뭐 번갈아 한 경기씩 빠지는 경우는 있지만 장기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미러키 벅스와의 승차가 2경기 반이지만 뭐 독주 체제를 구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애나. 제가 항상 가운데라고 돌렸는데 6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인디애나를 보고 있으면 농구가 굉장히 재밌고 확실히 한 명이 바꿀 수 있는 팀 분위기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뭐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케이스를 많이 봐왔지만은 인디애나에서 지금 타이리스 할리버튼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20득점 플러스 20 어시스트 플러스
이렇게 두 경기 연속으로 한 게 크리스 폴 이후로 지금 뭐 10여 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명의 히어로볼이 바꿀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NBA가 좀 확실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네. 저희가 화면을 보니까 잘 성장해서 또 헐리우드로 이적했으면 좋겠네요. 아 레이커스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 레이커스는 성적이 어떨지 헐리우드 순위 가보죠. 예, 네. 서부 순위 손대범 기자 짚어주시죠. 아, 서부는 또 8안의 연속입니다. 네. 미네소타가 24승 8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오클라호마 시티 역시나 22승 9패 한 게임 반차로 쫓고 있고요. 덴버 너게츠 역시 오클라호마 시티와 함께 또 3위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20승 12패로 4위고요. 세크라멘토와 뉴올리언스, 댈러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피닉스 선즈 역시나 뭐 부상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8위로 뭐 지키고 있고요. 휴스턴 로켓츠가 9위,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15승 17패로 11위, 유타 재즈, 멤피스, 포틀랜드 등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10위는 어디 갔어요? 10위는 빼보지 않나요? 10위가 12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시는데 네, 뭐 하시는 그 겁니까? 중간 밑에 한참 밑에 있는 10위는 지금 네. 누구죠? 5할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LA 레이커스가 아, 네. 레이커스였군요. 딱 5할이네요. 17승 17패로 10인데 그래도 지금 승차가 9위랑 반 게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또 내일 순위 말할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못 갈 수 있죠. 네. 인시즌 토너먼트 우승하고 3승 8패거든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네. 기운이 좀 빠진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긴 시즌 동안에 일주일에서 주목을 받은 게 어딥니까? 네. 근데 저 르브론 제임스가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마지막 경기에서 그 동점 3점프로 터트리는 생일날 네. 아주 멋진 장면이 있었는데 결국 라인 크로스가 나와가지고 네. 2점으로 판정이 됐는데 그건 좀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3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앞코로 밟았을 때는 살짝 걸쳤는데 네. 뜰 때는 이게 떴기 때문에 그렇죠. 3점 라인은 안 밟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공이 사실 손에서 3점이라고 떨어지는 봤어요. 순간 발에 네. 접촉 최종 지점인데 네. 근데 그걸 뒤엎을 만한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2분 리포트에서도 우린 정심이었다. 그렇죠. 라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3점이라고 봤어요. 심판 자격증 있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정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손이 공에서 떨어지는 순간 발의 위치가 네.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져 있었는지 붙어 있었는지를 한 프레임에 보여주는 지금 리포트를 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동점이 돼서 연장전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NBA에서 권위 있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네. 뭐 팬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죠. 우선은 그런 클러치타임까지 간 게 문제였고요. 네. 그렇죠. 저는 경험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진짜 상당히 강팀이라면 안 좋아요. 그런 승부 안 버리고 빨리 이기는 게 좋죠. 네. 이 자성 섞인 목소리. 결국 지금 할리버트로 오라 이겁니까? 네. 이겁니다 지금. 좋은 카드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거 들어갔으면 한 계단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팀이나 행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피닉스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피닉스. 왜냐하면 이제 브래들리 빌이 돌아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브래들리 빌이 두 경기 전까지 돌아오기 전까지 케빈 듀란트, 브래들리 빌, 데빈 부커가 함께 뛴 시간이 30분도 안 됐는데 브래들리 빌이 돌아오자마자 연승이고 또 듀란트가 좀 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피닉스의 행보를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NBA도 이제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된대요. 앞으로 이제 순위 싸움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는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제 눈여겨 주목해 보시면서 네. 시즌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 곳곳에 비나